카르마와 윤회 그리고 환생 제10편.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집중력과 집요함을 성공의 비결로 여깁니다. 하지만 원하는 목표를 성취했다고 해서 삶이 반드시 풍요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에서 성공을 거둔 사람들도 가족과의 관계, 자녀 교육, 공동체 내에서의 존중, 종교적 신념 등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들에게 남는 것은 자신이 평생 바쳐온 전문 분야 하나뿐이고, 나이가 들어 육체적 기력이 쇠하면 그마저도 잃게 됩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한 채 조직과 시스템에 순응하며 살아갑니다. 상사가 정해준 일과 생각에 따라 움직이고 생계를 유지하는 데 급급하다 보니 결국 은퇴할 때까지 삶의 본질적인 변화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삶이 항상 우울한 것은 아닙니다. 여행을 가거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스포츠나 게임, TV 시청 등으로 잠깐의 즐거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상적 즐거움만으로는 삶의 깊은 허무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막상 할 일이 없으면 더 큰 우울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활동으로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쓸모없음을 잊으려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단순히 생계를 위해 일하고 남은 시간을 오락과 유흥, 재미로만 채우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놀라운 잠재력과 자산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삶의 의미와 성장을 찾아야 할 존재입니다. 결국 단순한 성공이나 일시적인 만족만으로는 진정한 행복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균형을 이루고 자기만의 의미와 성장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짜 행복입니다. 나를 공부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 안에서 성장의 기회를 찾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과거에 마무리하지 못한 과제를 안고 이 세상에 태어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내 삶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가족과의 관계, 소비 습관, 인생의 선택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차분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과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배울 점을 찾는 것이 나를 공부하는 일입니다. 경험은 저절로 배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 삶에서 일어난 다양한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지가 성장의 바탕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자유롭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젊었을 때부터 자기 성찰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고민 없이 시간을 보내지만 진정 중요한 기술은 성장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존재이기에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숙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는 이유도 각자의 성장 과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내면의 잠재력을 최대한 펼쳐 완성된 인간, 즉 우주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장은 단순히 지식을 쌓거나 두뇌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내 안에 있는 진짜 나를 발견하고 그와 친해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논리적 사고로 세상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진정한 변화와 성장은 마음, 즉 가슴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으로 행동할 때 우리는 이기심과 탐욕, 질투를 넘어서 더 넓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욕심은 줄고 경험을 통해 조금씩 더 성숙해집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주와 삶의 진 빚을 점검하고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돈으로 갚을 수 없는 이 빚을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하는 기회를 통해 갚을 수 있습니다. 즉, 나를 공부한다는 것은 내 삶을 성찰하고 그 안에서 배움을 얻어 더 성숙하고 완성된 인간으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언젠가 육신을 가진 존재로서의 시간이 끝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가 다가오면 우리는 영원불멸한 세계의 일부를 어렴풋이 엿보게 됩니다. 죽음 너머에 새로운 세상과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만약 육신이 죽은 뒤 모든 것이 사라진다면 우리가 살아온 인생은 아무런 의미 없이 허비된 시간일 뿐일 것입니다. 물질적 세상에서 자신과 타인을 위해 애쓴 모든 일에 영속성이 없다면 그 모든 노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은 노년에 이르면 자연스럽게 삶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심리학자 칼 융의 말처럼 젊은 시절 우리를 올감했던 여러 속박에서 하나씩 벗어나게 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환경의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가정을 꾸린 사람이라면 자녀들이 성장에 독립하고 남녀 모두 오랜 세월 쌓아온 기억과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특별한 시기와 기회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한탄하거나 누군가에 대한 원망에 사로잡혀 자신이 오랜 시간에 걸쳐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기 위해 애쓰거나 육신의 안락함만을 추구하는 데 머문다면 영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놓치거나 무시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결국 노년은 끝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와 새로운 시작을 발견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삶의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영원한 가치를 성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놓친 삶의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종종 목표 달성이나 생계 유지에만 몰두하며 살아온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공을 위해 집중력과 집요함을 발휘했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 인간관계, 공동체, 자기 성장 등 삶의 본질적인 영역을 소홀히 한 적이 많았습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잠깐의 만족은 있었지만 진정한 의미나 내면의 평온은 쉽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교훈은 경험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지가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반복이나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만으로는 삶의 깊은 허무함을 채울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은퇴 후의 여유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깨달음입니다. 또한 인간은 단순히 생계유지나 기계적 반복을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점도 놓치기 쉽습니다. 우리는 각자 놀라운 잠재력과 자산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자기 성찰과 의미 있는 성장을 통해 더 나은 존재로 나아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진정한 성장은 지식이나 두뇌 개발이 아니라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내면의 진짜 나를 발견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결국 내가 놓친 삶의 중요한 교훈은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균형을 이루고 자기만의 의미와 성장을 찾아가며 경험을 성찰하고 배움으로 전환하는 것, 그리고 내면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교훈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시간은 더 깊이 자신을 이해하고 남은 삶을 더 의미 있게 채워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 새롭게 받아들여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 첫째, 자기 성찰과 정직한 자기 인식.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보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 무엇을 놓쳤는지, 어떤 후회를 남겼는지 솔직하게 마주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경험은 저절로 배움이 되지 않으며 그 의미를 이해하고 내면화할 때 진정한 성장이 시작됩니다. 나의 과거를 제3자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더 나은 자신을 위해 무엇을 바꿀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둘째, 집착과 습관에서 벗어나기. 익숙함과 집착, 반복되는 습관이 때로는 나의 성장과 변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정감만을 쫓기보다 변화와 불확실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실존 철학에서 말하듯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다차원적 성장의 필요성. 한 가지 분야의 성공이나 전문성만으로는 인생이 풍요로워지지 않습니다. 가족, 인간관계, 공동체, 내면의 성장 등 삶의 여러 영역에서 균형을 이루고 각 영역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질적 성취에만 집착하지 말고 내면의 성장과 타인과의 관계, 사회적 책임까지 포괄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넷째, 내면의 잠재력 실현과 진정성. 진정한 성장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나 두뇌 개발이 아니라 내 안에 숨어있는 잠재력을 발견하고 실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 내가 진정으로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내면의 영웅을 찾아가는 여정이 중요합니다. 사르트르, 융 등 실존 철학자들이 강조한 진정성과 자기 창조의 태도를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다섯째, 이성뿐 아니라 마음의 힘. 논리적 사고와 지능만으로는 삶의 본질을 꿰뚫기 어렵습니다. 진정한 성장과 변화는 마음에서 비롯되며 이기심과 탐욕, 질투를 넘어서 타인과 세상을 더 넓게 품을 수 있는 따뜻함과 공감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여섯째, 성장의 목표를 우주적 관점에서 바라보기. 인간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존재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나만의 성장에 머무르지 않고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 우주적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고민하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기 성찰, 변화에 대한 용기, 다차원적 성장, 내면의 잠재력 실현, 진정성, 이성과 감성의 조화, 그리고 우주적 관점에서의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교훈을 실천할 때
진정한 자기 완성과 성숙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